그럼 제3세션 첫 번째 과제입니다. 과제명은 행정강제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책임자는 백옥선 연구위원님이십니다. 그리고 지정 토론은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박균성 교수님께서 오늘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백 박사님, 발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조연구원의 백옥선입니다. 저는 행정강제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본 연구는 최근 코로나 상황으로 이슈가 된 바 있는 각종 국가의 행정강제 조치를 포함하는 개념인 행정강제에 관한 실정법을 전수조사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법이론적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배경으로 우선 행정강제에 관한 이론 및 입법 연구에 대한 시대적 요구 증가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학계에서 논의된 행정강제는 국민의 권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작용으로서 집행과정의 특수성이나 제한적 권리구제 방법 때문에 엄격한 법적 근거를 요구를 해왔습니다. 행정강제는 특별히 강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소수 국민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취급되어 오다가 최근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국가의 각종 강제 조치들이 증가하고 그 대상도 확대됨에 따라서 행정강제의 법적 근거가 충분하고 정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국민의 일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행정강제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이유로 감염병 분야에서의 행정강제는 물론이고 입법 전 분야에 걸쳐서 행정강제의 법적 근거가 정당하게 입법되어 있는지까지 연구할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행정기본법에 행정상 강제 조항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별법상의 행정강제 조항의 입법상의 적절성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연구 배경으로는 행정강제의 개념, 범위, 한계 등 행정강제의 고유한 특성에 부합하는 입법론 연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강제에 관한 논의는 행정강제의 법적 근거의 명확성이나 구체성의 문제, 그리고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의 문제, 이 두 가지로 접근을 해왔고 행정강제를 규율하는 입법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강제에 관한 일반법 제정 논의가 수차례 진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반법 제정이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도 행정강제가 실정법에서 어떻게 규율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측면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행정강제가 고유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이상 입법적인 측면에서도 행정강제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입법 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를 위한 차원에서 본 연구와 같은 입법론적 연구가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가 출발하였다고 할 수 있고요.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행정강제에 관한 입법적 문제를 분석하여 행정강제에 관한 이론적 논의가 실정법에서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개별법상 행정강제에 관한 입법사항을 이론이나 행정기본법과 같은 일반법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를 실정법 중심으로 검토하는 기초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간단하게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행정강제 수단별로 입법을 거의 전수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와 개선 방향을 보고서에 담았고 이 부분이 보고서의 핵심적 사항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행정강제가 예외적인 제도임을 감안하더라도 행정강제에 관한 입법을 전수조사를 해보니 내용이 엄청 방대해서 그 내용을 모두 소개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행정강제의 수단을 기존에 학계에서 논의했던 대로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징수, 그리고 즉시강제를 구분해서 입법적 분석을 하였고 각 수단별로 의미 있는 경향성과 입법적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향성을 도출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대집행의 대상 의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입법하고 있다는 문제 등과 같이 개별 수단별로 대표적인 문제점들을 쭉 발굴을 해서 개편의 방향성을 각각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행정강제 수단별로 개별적 입법 분석을 해본 결과 행정강제에 관한 입법은 전반적으로 그 특수성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고 입법적으로는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이에 기반해서 볼 때 행정강제에 관한 입법 기준은 어떠해야 되는지와 현행 실정법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행정강제의 입법적인 문제점으로 들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행정강제의 특수성이 입법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행정강제는 행정작용에 대한 의무 불이행이 있을 때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후속 조치를 하는 것이므로 행정강제의 법적 근거는 행정강제 이전의 행정작용과는 구분이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행정강제에 관한 입법은 대부분 행정강제와 통상적인 처분과 구분하지 않고 입법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정강제의 대상이나 발동 요건, 절차 등 행정강제의 특수성이 입법에서 나타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두 번째 입법적 문제점은 행정강제를 도입하기 위한 기준이 없어서 입법상으로 혼동이 나타나고 있는 점입니다. 행정강제의 수단별로 입법 기준이 통일적이지 못하다는 점, 그리고 행정강제의 상황별로 입법적으로 규율 밀도 간의 차등을 두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행정강제의 영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 다수의 입법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행정강제가 적어도 입법적으로는 강제가 필요한 영역이나 상황하고 관계없이 행정강제 수단이 도입될 수밖에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입법적인 문제점을 들자면 행정강제의 실효성 확보를 어렵게 하는 입법적 요소가 입법 자체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행정강제는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 논의되는 것으로서 매우 실효성 확보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입법에서 반복적 절차를 규정하거나 후속 제재를 미약하게 하는 등의 규정으로 실효성 확보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그런 문제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행정강제에 관한 입법 기준을 독자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행정강제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행정작용과는 구분되는 독자적 입법 기준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그 가장 큰 이유는 행정강제의 침입적 정도에서 오는 법적 근거의 차별성은 물론이고 행정강제 절차 자체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강제는 이미 한 차례의 행정처분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행정처분과는 행정 절차를 준수하는 정도나 방식에서 차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과 행정강제를 하나의 조항에서 포괄적으로 혹은 열거적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언제 행정강제를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행정강제와 행정강제 이전에 이루어지는 의무 부과의 근거를 분리해서 규정하는 것은 행정 절차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행정강제는 일반적 행정작용에 관한 위탁 범위와 달리 위탁의 범위와 통제 방식에도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고 현재 행정권한의 위탁과 관련된 법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행정강제의 근거 형식상의 입법 기준으로도 우선 행정강제 대상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강제는 그 수단별로 행정강제의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상이하지만 입법에서는 대집행이나 직접강제, 즉시강제 등을 구분하지 않고 행정강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입법을 하게 되면 국민이 이론상의 논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법을 어느 경우에 어떤 행정강제 조치가 부과될 수 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행정강제 수단별로 열거적으로 규정하는 입법의 경우에도 국민은 어떤 강제 수단의 대상이 될지 예측하기 어렵고 행정청으로서도 어떠한 행정강제를 해야 되는 것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입법 형식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강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측면에서 행정강제 수단별로 대상 의무와 요건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집행행정청이 어떤 수단을 사용할지를 명확하게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과 행정강제처분 간의 의무 이행 부여 방식을 차등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행정강제의 수단별, 영역별, 상황별로도 입법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제 조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행정강제를 불이행한 경우에 이때 그 불이행 이후에 이 행정강제 조치를 다시 이행하도록 하는 그 제재 조치를 어떻게 규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행정강제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다시 일반적 제재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부적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정강제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도 그 후속 조치, 행정강제 불이행 시의 후속 조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 및 향후 입법 과제입니다. 본 연구를 수행한 결과 행정강제에 관한 입법은 법률 유보의 원칙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입법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이론적 논의에서 요청했던 수준은 충분히 충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행정강제에 관한 개별 입법들은 행정강제가 필요한 상황이나 영역별로는 그 특성에 부합하는 입법적 세분화나 구체적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 나온 각종 강제 조치의 법적 성격과 관련해서 다수 문제가 지적되는 원인을 살펴보면 행정강제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나 영역의 특성과 관계없이 행정강제의 근거상으로는 경중이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 입법에서는 급박한 상황이나 그렇지 않은 상황이나 행정강제의 법적 규율 형식이 거의 유사하고 이런 입법적 근거 하에서는 행정강제가 과잉적이거나 과소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국민에게 침익적 결과를 가져올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입법론적으로 반드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권력적 사실행위가 주를 이루는 행정강제 조치 역시도 일반적 행정처분과 소송법적 차원에서 큰 차이 없이 행정처분으로 보아온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본 연구는 행정강제를 규율하는 입법에 관한 기초연구이고 현재 입법상의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적 입법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로서 아쉬운 면이 있기는 하지만 당장 행정기본법에서 행정상 강제의 절이 포함되어 향후 행정강제를 규율하는 개별법의 정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가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앞으로 행정강제에 관한 입법 연구를 기반으로 한 후속 연구를 제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행정작용과 이에 따른 행정강제를 구분해야 될 필요성, 그리고 구분 필요 항목에 대해서는 일부 검토를 하였으나 좀 더 체계적으로 행정강제에 관한 입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속 연구가 필요한 사항을 열거를 해보면 행정강제의 기능과 행정법상 위치에 대한 검토, 그리고 이와 함께 행정강제를 위한 절차적인 요소와 선행의 의무부과 과정에서 거친 절차법적 요소의 차별성, 그리고 행정강제를 불이행한 경우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할 것인지에 대한 후속 수단에 대한 연구가 우선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행정강제법론을 구축하는 데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더해서 행정강제 수단이나 상황, 영역별로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적절한 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최근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행정강제로 인한 손실보상이나 각종 비용 부담의 원칙을 어떠한 기준으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행정처분상의 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이나 각종 비용 부담 원칙과 차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후속 연구를 통해서 행정법상 독자적인 행정강제법론의 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입법적 정비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연구 성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옥순 박사님,
훌륭한 발제 감사드립니다. 본 과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올해 연구본부가 행한 12개 과제 가운데 유일한 법 이론 조사 연구였습니다. 기존 외부 평가에서는 단순 법 이론에 한정되지 않은 입법 실무로까지 그 연구 대상 범주를 확장했다라는 평가를 받은 보고서입니다. 이와 같은 과제 성과물에 대해서 우리 박균성 교수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저를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런 참여를 하면서 많이 이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 연구 보고서 또 연구 발표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적으로 여기에 동감을 합니다. 일단 동일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좀 정리 차원에서 일단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또 저의 어떤 견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법의 실효성 확보, 행정의 실효성 확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법이 추구하는 목적, 또 행정이 추구하는 목적이 현실에서 실제로 달성되고 있느냐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 것이 또한 필요한데요. 행정 강제는 이런 법과 행정의 실효성 확보에 가장 강력하면서도 전형적인 그런 수단입니다. 그래서 연구 필요성에서 보듯이 이 행정 강제 실효성 확보에 또 중점을 뒀고 또 행정 강제에 관한 법이 아직 일반법이 좀 없는 상황 하에서 어떤 일반법 제정의 모색 그리고 또 굉장히 이 법들이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는 상황 하에서 어떤 통일적 정비 그리고 이론과 법제의 어떤 일치, 합치 또 이런 관점 또 지금 코로나 상황 하에서 제기되는 행정 강제의 문제 저는 이것은 어떤 긴급 상황 하에서의 어떤 행정 강제 이런 하나의 예라고 봐서 이 이론적인 전통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또 이런 새로운 문제까지도 접근을 하셨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강제의 법리에 맞지 않는 그런 법제들을 정비를 하고 또 행정 강제를 유형별로 구분해서 그 특성에 맞는 입법을 하면서도 또한 법들이 또 그런 행정 강제 상호 간의 관계를 또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연구를 해주셨고 또 통일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 입법 모델도 제시해 주셨고 또 일반적 기준도 모색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 강제 실효성 확보라는 그런 측면도 강조를 해주셔서 법제 정비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요. 한편으로는 또 이 법제 연구를 통해서 오히려 이론에서 뭔가 이론의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은 최근에 폐기물관리법 같은 데 보면은 긴급대 집행이라는 제도가 들어왔거든요. 그런 것은 사실 그동안 이론에서 검토가 없던 부분인데 법제에서 이것이 필요에 의해서 들어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정립할 것이냐 이런 과제를 또 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연구의 말미에 향후 연구 및 어떤 후속적인 연구 및 입법 과제도 제안해 주셨는데 아주 좋은 의견들이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보면은 행정 강제로 인한 손실보상 및 각종 비용 부담 이런 문제는 그동안 이론에서 별로 연구가 안 됐던 그런 문제인데 이런 것도 좋은 연구 과제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후속 연구와 관련해서 좀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 행정 강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과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아주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수단이지만은
법과 행정의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다른 수단들도 있거든요. 뭐 새로운 실효성 확보 수단도 있고 또 행정법상의 어떤 제재라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행정 강제와 그 다른 그 실효성 확보 수단 그리고 또 어떤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처분 이런 문제 그것을 통합적으로 보면서 결국 우리가 법과 행정의 실효성을 어떻게 이제 확보할 것이냐 그런 관점에서 좀 더 넓은 차원에서 연구하는 것도 좀 필요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행정 강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최근에 그 제재 중에 이제 사법상 제재 수단이라는 개념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코로나 예방을 위한 중대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그 사법적인 수단도 어떤 그런 행정 목적 달성에 이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행정 강제에서 저는 이제 이거는 이제 법제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이 행정 강제에서 그 실제 물리력의 행사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법제가 마련돼 있더라도 결국 이제 강제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저항을 할 때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합법적으로 그걸 배제하고 이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냐 그런 점이 우리나라의 좀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런 뭐 다른 협상에 의한 뭐 의무행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이제 행정 강제가 이제 이런 행정의 실효성 확보의 가장 기본이 되지만 그걸 좀 더 이제 넓혀가지고 관련 제도들과 함께 보면서 궁극적으로 우리 이제 법제도 잘 만들어야 되지만 이 만들어진 법제가 또 그 행정이 잘 작동이 돼서 그 목적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종합적인 방안에 관한 연구도 후속적으로 진행한다면 좀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저희 연구 성과물 전반에 걸친 전반을 관통하는 주요 내용에 대한 말씀과 격려와 함께 향후 저희 법학계는 물론 저희 연구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들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배옥선 박사님? 예, 박준성 교수님, 꼼꼼하게 저희 보고서를 보시고, 좋은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교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사실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기존의 이제 행정강제에 대한 입법 전반에 대한 분석적인 논의로 과제를 이제 끝마치는 것이 상당히 아쉬운 측면이 있어서요. 그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후속 과제도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과제에서 입법 연구를 하면서 행정강제의 일반적인 행정작용법과의 좀 차별성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일정 부분 담기는 했는데, 논의가 아직은 좀 미흡한 측면도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손실보상이나 비용 부담에 대한 문제인데, 그 부분은 이제 이번 보고서에서 함께 다루기에는 너무 저희 방대한 연구가 좀 필요하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이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연구 성과물을 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 연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견들을 듣기는 하였지만 그 내용을 다 연구 보고서에 반영하지 못하고 후속 과제로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잘 검토를 해서 후속 과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주셨던 그런 의견들도 후속 과제를 수행할 때 잘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